영화 미 비포 유는 영국 소설가 조조 모예스가 2012년 출간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2016년 개봉한 영화이다. 테아 샤록이 감독하였고 에밀리아 클라크가 루이자 역, 샘 클라플린이 위력으로 출연한다. 상영시간은 110분이다. 존엄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로맨틱 코미디와 결합시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줄거리. 31세의 윌 트레이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잘생겼으며 여자친구도 있는 잘나가는 사업가이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출근길에 택시를 타려고 가던 윌은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뒤 굉장히 냉소적이며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성격으로 변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반면 6년간 일해온 카페가 문을 닫으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26세의 루이자 클라크는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동생이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할 수 없어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집의 실제 가장이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수다쟁이인데다 우스꽝스럽거나 튀는 복장을 입는 루이자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대학을 다시 다니고 싶어 하는 동생의 학비를 위해 일을 찾게 된다. 새로운 직장을 찾다 고용기관에 간 루이자는 장애인을 보살피는 일에 지원하게 되고 어렵게 윌이 부모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사지가 마비된 윌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루이자와 윌의 만남이 된다. 루이자는 처음 일을 하러 윌을 만나러 갔는데 이상한 동물 소리를 내기도 하고 처음부터 비꼬는 말투에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불만투성이고 비관적인 윌에게 불만을 느낀다. 한편 루이자의 가족들은 그녀의 취직 소식에 기뻐한다. 루이자 또한 좋은 급여를 놓칠 수가 없어서 6개월을 버티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루이자는 윌과 친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는 거친 말과 불만으로 그녀를 계속하여 가까이 하지를 않고 밀어낸다. 루이자는 윌이 어떻게 대하든 6개월을 버틸 것이라고 강하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만다. 그런데 윌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윌이 루이자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동정하는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윌이 친구와 윌이 여자친구가 찾아온다. 뜻밖의 그들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윌이 여자친구도 사고가 난 후에는 그의 곁에서 머무르면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윌은 그것들을 모두 거절했었다. 그들이 돌아가고 윌은 모든 것이 슬프고 허망하여 옛날의 사진을 던져 깨버리고 루이자는 깨진 액자를 다시 모아서 붙여주면서 윌을 위로하지만 그는 냉담하게 루이자를 대한다. 마음이 몹시 상한 루이자는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패트릭을 만나는데 그는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만나면 운동하자며 조르고 여름 휴가를 스포츠 대회에 가자고 한다. 휴가도 가지 않은 루이자는 다시 적극적으로 윌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루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한다.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하려 했고 내가 걱정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라고 직설적으로 말해버린다. 그런데 그 이후 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TV로 영화도 보면서 영화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루이자는 꿀벌 스타킹을 신고 싶다거나 맨체스터에 가서 패션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등의 자기의 삶에 대해 얘기하며 이 상황을 힘들어하는 윌에게 세상은 아직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윌은 루이자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다. 루이자는 휠체어를 탄 채로는 나가기도 싫어하던 윌을 정원으로 집 밖으로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며 함께 로맨틱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윌은 비뚤어지고 현실을 개탄하기만 하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점 예전의 웃음과 삶의 행복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루이자의 억지스러울 정도의 활발함과 어른스러운 감정에 윌은 익숙해지게 된다.
어느 날 루이자는 윌이 수염을 면도해주고 무엇인가를 가지러 윌이 부모님이 거처하는 본관으로 갔다가 윌이 6개월 뒤 존엄사를 결심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 집으로 간 루이자는 동생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라고 말한다. 루이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윌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윌과 경마장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피크닉도 가서 즐기기도 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조금씩 사랑으로 바뀌고 있었다. 루이자의 생일날 윌의 가족 모두 그리고 루이자의 남자친구 패트릭이 모인 자리에서 선물을 받는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선물한 패트릭에게는 시큰둥하지만 윌이 꿀벌 스타킹 선물을 받고는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기도 한다. 그 후 어느 날 윌은 두 친구의 청첩장을 받는데 윌이 친구와 윌의 애인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루이자는 윌이 고통스러워하는 윌의 모습을 보지만 오히려 윌은 그 결혼식에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윌에게 유언 전문 변호사가 찾아오는데 루이자와 가족들은 또 다시 충격에 빠진다. 루이자가 온 이후 윌은 많은 면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행복해 보였는데 윌이 선택한 6개월 후 존엄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루이자와 함께 두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윌은 예전과 다르게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식을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루이자를 휠체어 앞에 태우고 다른 사람들이 춤추는 장소로 가서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런 윌이 루이자와 단둘이서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루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여름 휴가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말하고 패트릭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여러 가지 고민 중인 루이자에게 윌이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문자가 온다. 다행히 위기는 넘기고 윌은 건강을 회복하고 여행을 가게 된다. 바다로 여행을 간 루이자와 윌은 사람들의 수영하는 모습, 서핑하는 모습, 루이자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행복해한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듯 진한 키스를 나누고 여행의 마지막 날 윌은 집으로 돌아가면 존엄사를 위하여 스위스로 갈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에 루이자는 자신으로 인해서 윌이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고 윌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화를 내면서 혼자 숙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결국 윌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윌이 부모도 절망에 빠진다. 윌은 6개월이 되어갈 무렵 결국 사랑하는 연인 루이자를 남겨두고 원래의 계획대로 존엄사를 위하여 스위스로 떠난다. 유능하고 활동적이며 자존심이 넘치던 윌은 앞으로도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까딱하지도 못할 몸이었고 사랑하는 루이자에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평생 그녀에게 의지만 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루이자에게는 그녀만의 삶이 있다고 생각한 윌은 그 비참함을 견딜 수 없었고 루이자는 결국 윌의 뜻을 막지 못하고 함께 스위스로 향한다. 그리고 결국 윌과 루이자는 병실 침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존엄사한다. 윌이 세상을 떠난 후 루이자는 파리로 돌아왔고 편지와 함께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남겨준 것이다. 루이자는 편지를 읽어본다. 편지에는 루이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당부하면서 당신은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고 윌 자신의 생각은 많이 하지 말고 잘 살라고 내가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영화는 끝난다. 지금까지 미비포유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